지난 연말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한파로 천연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가스 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이민국이 이민수수료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권은 19%, 영주권은 35%로 예상됩니다. 건물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범들이 자신들의 몸에도 불이 붙어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방화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경찰이 14살 소녀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소녀가 흑인으로 밝혀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와이주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이 한 달도 안 돼 분화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가스 요금이 올 1월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지난 12월과 1월 사이 전국적으로 몰아닥친 강추위와 다른 요인들이 겹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130%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가스컴퍼니는 요금을 인상한다고 회사 측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서 천연가스 도매 가격이 오르고 갑작스러운 한파로 난방 사용률이 급증한 점도 가격 급등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이번 달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스 사용을 줄이고 지난 12개월 동안 납부한 요금의 평균액을 내는 레벨 페이 플랜 등에 가입하는 것이 절약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수수료 인상을 또 추진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재 $640에서 19% 오른 $760,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기존 $1,140에서 $1,540로 무려 35%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취업이민 청원 I-140 수수료 역시 기존보다 2%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이민서비스국이 게시한 인상안은 이전에도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는 할인 이민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항목들이 많아 한인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황당한 방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건물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려던 방화범들이 자신들의 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괴로워하며 당황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두 남성이 건물 이곳저곳에 기름을 마구잡이로 뿌려댑니다. 흩뿌리는 기름이 자신들의 옷에 묻은지도 모른 채 몇 초 후 불을 붙이는 순간 불씨가 그대로 방화범들의 몸에 옮겨 붙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몸을 뒤덮었고 두 방화범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다 사라집니다. 방화범들이 불을 지른 건물은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던 건물로 당시 상황은 건물에 설치돼 있던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The footage is quite dramatic, and so we hope that these individuals are identified quickly. 불길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분 만에 잡혔지만 순식간에 불이 번진 터라 건물의 절반 가까이가 불타는 등 피해를 막진 못했습니다. When the firefighters arrived, they had found that the fire was located towards the rear of the structure in the garage area. 경찰과 소방당국이 목격자들을 찾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하자 방화범들에 대해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등의 반응이 줄을 이루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화범들의 신상이나 범행 동기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도주한 범인들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한 뉴욕시 경찰이 14살 소녀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쯤 포트 리치몬드의 에드원 마컴 중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10대 소녀들의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를 받은 니콜라스 스칼조 경찰관은 당시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 10대 소녀들에게 수갑을 채웠고 이를 본 10대 소녀 키오나가 경찰에게 왜 그러냐고 따져 묻자 경찰이 키오나를 밀치면서 둘이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소녀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폭행한 것이라면서 이는 인종차별적 행동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스칼조는 지난 2008년부터 경찰 업무를 해온 베테랑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정책고문에 한인이 임명됐습니다. 백악관은 비서실장실 아시아 태평양계 정책고문에 한나김 전 보건복지부 차관보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김 정책고문은 아시아계를 비롯해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커뮤니티와 협력해 대통령 의제를 진전시키고 아태계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에 조언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초중고교를 마친 한나김 고문은 서울대와 UCLA 전문 경영인 과정을 거쳐 조지 워싱턴대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선 캠프 서부지역 부국장 등을 역임한 필립 김 전 연방교육부 백악관 연락책을 대외협력실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임명했습니다. 하와이주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이 3주 만에 분화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하와이 화산 관측소가 어제 오후 4시 40분쯤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분화 활동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하와이주 당국이 화산 경보와 항공 경보를 각각 경고와 빨간색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보는 최고 등급으로 화산 폭발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발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is pretty incredible. I've seen a lot of eruptions in my time here at Hawaii Volcanoes National Park, and I've never seen this much lava in the summit crater of Halemaumau. So it's exciting, and everybody up here is pretty excited to see it. 당국은 킬라우에아 분화구가 다행히 거주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국립공원 안에 있어 용암이 당장 주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용암과 함께 분출되는 화산가스 양이 증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하와이의 또 다른 활화산인 마우나로아도 38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1월 용암을 분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고 실업률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해 12월 고용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2만 3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 전체로 총 45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해 월 평균 37만 5천 개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업률도 3.5%로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세 둔화를 근거로 노동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as we see wages start to decelerate some, we should also see the inflation rate decelerate. And if you really are hopeful for what we want in the year 2023, it's for a major slowdown in inflation without a collapse in wages. 실제로 지난해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시장 전망치보다 0.4% 낮게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라며 노동시장의 올바른 방향성과 안정적인 성장이 희소식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10월 카카오톡 서버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이모티콘 3종 지급을 시작했지만 해외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5일부터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모티콘 1종과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2종이 담긴 카카오 전국민 마음 패키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이용자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에 동일한 불편을 겪었지만 사실상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상은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만 한정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가 어린 시절부터 거주했던 주택에 절도범이 침입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후 9시 15분쯤 LA 다운타운의 북동쪽 하일랜드팍 지역에 위치한 빌리 아일리시 가족 주택에 검정색 옷을 입은 용의자가 마당의 울타리를 뛰어넘은 후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았고 현장에서 이 남성은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주택에서 아무것도 훔치지 못했으며 왜 침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1년도에도 빌리 아일리시는 수개월 동안 존 헐리라는 한 남성에게 여러 건의 살해 협박 편지와 함께 스토킹과 괴롭힘을 받아 경찰의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유명 경극 배우 등 연예계 인사들이 잇따라 사망했는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통계와 다른 현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유명 경극 배우인 추란란. 지난달 19일 40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코로나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습니다. 根据楚兰兰的好友和一些熟悉楚兰兰的网友透露，去世的原因则是因肺部感染抢救无效逝世。 지난 1일에는 중국 최장수 드라마에 출연했던 원로 배우 궁진탕이 사망했는데 역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고 SNS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유명 인사들의 부고도 이어졌지만 기저질환이나 심한 감기만 언급될 뿐입니다. 영국 BBC는 유명 인사들의 잇따른 사망에 코로나가 언급되지 않은 게 오히려 통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SNS에는 한 동네 전체가 거대한 장례식장으로 변해 마을 주민 모두가 상복을 입고 있는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화장장마다 유가족들이 몰려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발표한 코로나 사망자 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동안 22명에 불과합니다. 통계를 축소하지 말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지적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建立在科学评估的基础上，中国疫情防控形势是可预判、可控的。 이제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최대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제 기간 한 달 동안 연인원 20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방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 선전부에서는 춘제를 앞두고 중국의 코로나 방역 성과를 집중 홍보하라고 언론 매체들의 지침을 내렸는데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멕시코의 전설적인 마야광 엘차포의 아들이자 조직의 실권자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체포 작전에는 군 병력까지 동원이 됐는데 도시 전체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멕시코 쿨리아칸의 한 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불이 붙은 트럭이 도로 한가운데를 막아섰고 버스는 다 타버려 뼈대만 남았습니다. 멕시코 당국이 군 병력을 동원해 세계 최대의 마약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실권자 오비디오 구스만을 체포하자 조직원들이 곳곳에 방화를 저지르고 총알을 퍼부으며 극렬 저항한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격전에 시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갱단은 공항까지 공격했고 활주로를 달리던 아에로멕시코 항공기가 총탄에 맞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의자 사이로 황급히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Yo estaba grabando cuando llegaron las Fuerzas Armadas aquí al aeropuerto y los recibieron a balazos. Traigo la boca seca, amiguitos. Soy súper nervioso. 체포 작전 중에 경찰관 1명이 숨지고 보안 요원 6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Sigue trabajando las autoridades de los 3 órdenes de gobierno para controlar la situación. Se sigue invitando a la ciudadanía para que no esté en la calle. 오비디오가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도 체포했지만 조직원들이 맞서며 시민 8명이 숨지고 교도소에선 무더기 탈옥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유혈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그를 풀어줬지만 사실상 굴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차포로 알려진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 땅굴을 파고 2번이나 탈옥했다. 종신형을 받고 미국에서 복역 중입니다. 현지에선 북미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오비디오의 신병을 넘기기 위해 작전을 감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가 이끄는 갱단은 미국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마약 펜타닐의 주요 공급처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장은 더부룩, 기분은 온종일 우울. 이게 다 장이 문제. 식이섬유 좋은 건 알지만 이걸 다 언제 먹지? 이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바로 캐변으로 해결하세요. 식이섬유는 물론 장에 좋은 부원료들까지 다시마, 함초, 프락토, 올리고당, 갈근, 밀크시슬, 추출, 분말 등 이제 더 쉽고 건강한 장관리 바로 캐변하세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권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침범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어떻게 알았는지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이 드러난 그제 대통령실은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던 사성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역공을 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로는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서 김병주 의원이 어디서 자료를 받았는지 밝히라고 거꾸로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합참도 모르던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출처가 의문이라며 거짓말을 한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북한 내통설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군보다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국방부가 뒤늦게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시인했는데 오히려 그 가능성을 처음 지적한 야당 의원을 집중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김병주 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혹 제기의 출처는 군이 제공한 자료라며 지도를 볼 줄 알고 점만 연결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유치한 정치 공세 공작입니다.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 여당의 수준에 코웃음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방귀 뀌고 성내는 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은폐 의혹을 덮으려고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을 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법조 기자 시절 친분이 있던 동료 기자들에게 많게는 수억 원을 건넸던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2019년과 2020년 무렵 주요 일간지 기자들과 거액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먼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받아 당시 한겨레신문 사회부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대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인데 차용증은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일보 당시 사회부장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게 각각 1억 원과 9천만 원을 전달한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각 언론사 간부인 이들 기자들은 김만배 씨가 기자 시절 함께 법조를 출입하며 김 씨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들은 개인적인 거래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겨레 해당 간부는 6억 원을 빌렸다 2억 원을 갚았다. 한국일보 간부도 빌렸다 갚은 돈으로 수사기관에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간부는 2018년 김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이자까지 9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 언론사들은 해당 간부를 나란히 직무배제 조치하고 언론사마다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부탁해 채널A 기자에게 명품 구두를 선물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기자는 MBC 취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260억 원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조사한 뒤 기자들과의 거래 경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2조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긴급 브리핑을 자처하더니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내놓은 정책을 대통령실이 곧바로 일축한 건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말해 대통령의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견제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나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 출마를 굳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건데 개인 의견으로 치부한 건 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원금 탕감 정책은 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견제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정치적인 건 말할 게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1월 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